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6일 주말 토요일입니다. 간간히 비가 내리고 있는 대구입니다. 금년에 여름을 보내면서 출란 재배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노심초사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이유인즉 가장 취약한 출란의 재배에 리스크가 발생하는 여름의 시기를 보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온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름에 감염된 출란과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견디다 못해 다시 제2차 연부와 근부, 즉 무름병으로 무너지는 난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늘 난시를 매일같이 방문하듯이 예찰하고 또 관찰하면서 조기에 처리하고 처방하는 그런 재배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여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추분을 앞에 둔 시점에서 출란의 병충해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아우트라인 해 가지고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산에 산채를 다니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다 다닐 수가 있는데 특히 여름에 산에 가서 보게 되면 과연 자생지에서 구경석은병인 무름병으로 대주가 죽어 있는 모습을 난실에서 보듯 우리가 보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란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출란의 병충해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신경 쓰이는 세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박테리아 세균성 균입니다. 이것은 잎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벌브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뿌리로부터 흡착이 된 균이 올라와서 결국엔 신화의 연한 조직이 갈색 무늬로 시작되는 그런 그 잎의 질병이 서서히 그 다음 촉틀에 연결이 돼서 전염이 되고 결국은 하나분이 모두 내려앉는 경우를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한국 자생출란에 특히 여름에 많이 그 침입을 하고 무너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구경석은병이라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입으로, 벌브로, 뿌리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연한 조직인 신화로부터 출발해서 모촉과 전체의 그 한 화분의 난들을 모두 고사시키는 아주 위험한 질병이 바로 이 세균병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균이 있는데 이 곰팡이균은 갈색 곰팡이, 잿빛 곰팡이 같은 것들이 있고 이 곰팡이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역병이 발생하고 뿌리썩은병이 발병을 해서 결국은 뿌리가 흑갈색으로 변하고 뿌리의 형태가 균형이 깨어지고 울퉁불퉁해지면서 자라는 모습이 장애를 입은 것 같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흑갈색, 벌브까지 흑갈색으로 변해서 뿌리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뿌리가 고사되면서 벌브와 잎까지 넘어지는 이 곰팡이, 무서운 곰팡이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주로 입으로 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이러스지요. 이 바이러스를 흔히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약해와 바이러스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데, 재배자는 이것이 약해인지 바이러스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바이러스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역시 이 바이러스의 잎의 바이러스는 뿌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잎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이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관련된 말씀도 이제 처방에 관련된 말씀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출란의 병충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표적인 질병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해충이죠. 해충인데 결국 이제 살충을 해야 될 해충입니다. 해충은 주로 식물의 연한 조직에서 기생을 하다가 잎으로 확전이 돼 가지고 결국 잎까지 결국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신란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해충입니다. 그래서 뿌리파리 같은 것, 초파리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그 유기질 비료에 의해서 난석 안에 식물의 뿌리나 벌브 쪽에 기생을 하다가 결국 난초를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응애 같은 것입니다. 이 응애도 이제 싹에서 볼 수가 있고 잎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응애라든지 그 다음에 충이죠. 충. 이런 것들은 역시 벌브 주변에서 연한 조직에서 기생을 해서 잎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수가 많아질 때 전체적으로 잎이 하얀 그런 해충들이 집을 짓고 그리고 조직을 빨아먹고, 결국에는 그 난초가 식물이기 때문에 생장에 장애를 주고 결국 고사되는 원인을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한국 자생출란의 여름나기가 어려운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세균과 질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와 해충들을 미리 예찰하고 예방해서 이것을 잘 처리를 해주지 않게 되면 한참 자라고 있는 시기에 특히 신화철인 연한 조직의 신화가 올라올 때 그 균들에 의해서 견디질 못하고 먼저 무너지면서 모촉들을 전체를 다 고사시키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감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예방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병한 후에 처방은 늦기 때문에 미리 봄에 지금부터 이제 가을 재배와 그 다음에 겨울에 살충, 그 다음에 봄에 살균을 미리 예방,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출란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균을 잡아주기 위해서 약을 미리 준비하고 상황에 따라서 일기 조건에 맞게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의 하단에 말씀을 올렸듯이 과연 자생지에서 무름병으로 죽은 대주가 난실에서 약 400~500분 정도 키우는 중에 뭐 대여섯 화분이나 많게는 10~20화분 정도 여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자생지에서 산채를 갔을 때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무름병이나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난초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예를 들어서 10포기 중에 한두 포기, 그리고 한 산에서 많이 발병되는 모습, 이런 것들은 흔히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환경인 난실 안에서 여름만 되면은 이 무름병에 취약한 상황에서 많이 이 고가의 난초들이 무너지고 죽어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특히 예찰하고 예방하고 또 발병된 것을 처방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 자연출란이 그 재배 환경이 바뀌고 발전하고 또 재배의 기술이 늘어나고 또 많은 그 관련된 난석이라든지 난화분이라든지 기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란인들은 여러 가지 기준점이 부족하고 해서 재료상이나 상인들에게 또는 뭐 에란인들의 그 서로 입소문 가운데서 선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해 보는 결과 특히 이 한국 자생출란을 산에서 자생지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난초를 이렇게 산채하여 난분에 심고 난석으로 심어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난석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난석을 옛날에는 그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난석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딱딱한 난석을 많이 쓰게 되고 동그란 난석을 많이 쓰게 됐죠. 그 이후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난석들도 상당히 난초 재배에 유익한 쪽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석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 회사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특히 상당히 그 출란에 적용할 만한 그런 난석으로서 부드럽고 깨끗하고 소독된 그런 난석을 쓰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출란이 몇십만원, 몇천만원 또 억 단위까지 가는 난초들을 난석을 잘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 가격을 떠나서 출란이 생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최고의 난석, 가장 효율적인 난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에게 좋은 난석은 딱딱하기보다는 부드럽고 흡수력이 좋고 또 배출력도 좋으면서 뿌리 생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난석을 선택하셔야 되겠고, 난화분은 중국의 출란의 그 생장 성질과 우리나라 출란과 또 일본 출란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일경다화, 일경일화의 꽃들을 피우는 난초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중국은 화분을 크게 씁니다. 일본은 난화분을 좁고 작은 걸 쓰지요. 우리나라는 그 중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3호분, 4호분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3.5호분, 그래서 중간치를 제가 쓰고 있는데 난초가 한 10cm 이상 5촉 정도가 되면 화분을 큰 걸 쓰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통 이제 대주가 되어 가면 난 화분 안에가 좁아서 여러 가지 생장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난석은 더 들겠지만 4, 5분 정도로 쓰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봄, 가을로 늘 이렇게 난석이나 난 화분을 관리를 해주는데, 그리고 이제 특히 비료를 많이 쓰다 보면 그 화장토가 녹태가 끼어서 깔끔한 성격의 재배인들은 화장토를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감 부케이도 교체를 해주게 되죠. 이것은 뭐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이럴 때에 항상 난초를 손으로 만져서 그 다음에 기구를 대 가지고 분촉을 하거나 벌브를 떼어거나 잎을 자르거나
또 화분갈이, 난석갈이를 할 때는 항상 손을 잘 씻고 소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구, 난을 만지게 되는 기구, 즉 가위라든지 집게라든지 붓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살충이나 살균약을 타서 주는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기구 소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위를 대고 집게를 대는 것은 주로 건강한 난초에는 그렇게 손을 잘 대지 않지요. 그런데 염부나 금부가 오고 구경성복이 온 병들에게 특히 가위나 집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손을 많이 댄다는 얘기죠. 그때가 가장 취약한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살균제를 작은 그릇에 타서 항상 그 안에 담궈 놓고 자동으로 소독이 되도록 담궈가며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화기소독을 하시는 것이 완벽한 방법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세균은 불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이터나 내지는 이제 화기를 준비하셨다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소독하면서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한 화분 한 촉 만질 때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것이 이제 그 학습이 되지 않고 습관이 되지 않아서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장갑도 한 화분 만질 때마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들어있던 연부금부를 만진 후에 또다시 만지게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소독하면서 손에 살균이나 살충이 묻으면 건강상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살균이나 살충을 이렇게 소독해 가면서 스프레이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손 소독이나 기구 소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갈이 할 때 주로 감염을 많이 전염시키기 때문에 요주의입니다. 항상 요주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난시를 청결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공업용 낙스 한 통을 사다 놓고 1:1로 물과 희석을 해서 낙스를 이제 분무기를 쓰진 않지만은 조루를 통해서 그 지정된 조루에다가 타서 바닥에 물을 희석을 해서 뿌립니다. 그렇게 되면 녹태도 없어질 뿐더러 벌레도 없어지게 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습도가 높은 날 하지 마시고 해맑은 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낙스 소독을 난실 바닥을 청결하게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난초가 질병에 걸리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토양으로부터 질병이 전염이 되고 또 해충으로부터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500화분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화분이 무너져서 연부가 와서 무름병이 와서 그것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기구를 대고 손을 댔다가 또 다른 난초를 만지게 되거나 기구를 대면 전염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역시 당장은 죽지 않지만 서서히 균의 침입을 통해서 죽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기와 통풍입니다. 주로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 통풍이 되고 일조량도 자연적으로 자생할 만한 지역에 씨가 발아하여 생강을 만들고 촉을 올리고 그 다음에 꽃을 피워가면서 생장하지 않습니까? 자연 통풍과 햇빛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위적인 난실 안에서는 이것을 재배자가 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주지 않으면 식물은 자랄 수가 없어요. 산에 가도 음날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 없듯이 역시 난실의 그 빛 조건이라든지 통풍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유통이 되도록 시기적으로 잘 맞춰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동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폐해 주거나 탈부착해 주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난초의 식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효과가 일어나고 결과적으로는 고사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난실의 난초가 잘 자라고 있다 하는 것은 그 해 신화를 보면 알 수가 있고, 그 신화가 성촉이 돼서 그 다음에 다시 신화를 붙일 때 어미보다 더 나은 신화를 붙여줌으로써 그 난실의 환경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고, 재배자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난실에 들어갔을 때 바이러스나 내지는 곰팡이나 세균들이 활성하지 아니하도록 미리미리 햇빛과 그 다음에 살충과 살균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재배자가 난초를 죽이지 않도록,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연주자, 지휘자는 연주를 방해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을 키우는 재배자는 지휘자나 같은데, 지휘자가 연주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재배자가 난초가 살아가야 되는데 사는 것을 방해하거나 억제시킨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예찰하고 예방하고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 시기에 따라 적절한 살균과 살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통풍과 그 다음에 햇빛을 적절하게 유통시켜주는 이런 지혜가 에란인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무리 비싼 난초가 내 난실에 들어왔다고 해도 스스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식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상황에 따라 처리해주고 처방해줄 때 식물은 잘 자라고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나기가 끝나가고 있고 제2차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연부금부로 넘어지는 이런 시기에 있는데, 여러분 내가 여름에 얼마나 관리를 잘 했는지에 대한 결과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탓을 할 수 없고 스스로 터득하고 경험한 결과를 내년에는 더 효과적으로 잘 재배해서 아름다운 꽃, 건강한 꽃들을 보여주시고 예배품에서 멋진 신화를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구난연합회에도 이제 11월 17일부터 전시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름병에는 스포탁을 쓰시고 몽카드를 쓰십시오. 2000대 1입니다. 곰팡이는 델란이나 코리스나 옵티바를 2000대 1로 쓰시고요. 세균이 보이시거든 프리엔을 쓰시면 됩니다. 살균은 2000대 1이고 살충은 1000대 1입니다. 여러분 재배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에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